팀 EJ 네, 이제 상담 후 재해석하는 시간 이제 왔는데요. 오늘 선생님 상담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오늘 네. 뭐 좀 초반부터 이렇게 세게 지르고 들어가고 막 그랬죠. 잘못 네. 짓고 있다 둥둥 막 그래가면서 막 또 퉁명스럽게 뭐 감이라는 둥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떠셨어요? 조심스러워요. 그럴 때 옆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냥 뭐 지켜봤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시나 하는 상황. 유 선생님 오늘 이 커피 한 잔님 볼 때 느낌이 네. 어떠셨는데요? 메일을 받고 안에 있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부분으로는 굉장히 좀 무게감도 있고 쉽지 않은 상담이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커피 한 잔님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그게 이제 만들려고 하거나 애써 이렇게 모이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작업이 좀 많이 된 상태에서 오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냥 본인이 좀 풀어나가기 좀 놔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냥 볼 때. 저는 이제 거기서 관점이 좀 달랐던 게 네. 벌써 12년간이나 네. 계속 이렇게 주기적인 상담을 계속 받아오고 네. 계속 이것에 대해서 뭐 곱씹고 처리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예, 안 해본 예.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 또 그런 일반적인 상담을 하긴 싫었어요. 그래서 뭐 혼자서 알아서 풀어가게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딱 봤는데 뭐 암슬아슬하거나 조마조마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적극적이었죠. 뭐 힘도 느껴지고 네. 신뢰도 느껴지고 또 네, 동기도 굉장히 열정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좀 세게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래서 좀 편하게 마음 먹고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상담을 했는지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편하게 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질르셨어요? 뭐 막 질렀죠. 엉뚱한 데 잡고 있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좀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인지적으로 정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이게 평온해졌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게 둬도 됐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이제 그 뒷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냥 본인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좀 정리했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 것이고 초반에는 이제 긴장해서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이렇게 토막토막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 이제 좀 리드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질렀다라고 이제 본인이 표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초반에 그런 작업을 좀 꺼내는 게 있었고 편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커피 한 잔님도 그런 부분에서 좀 편안하게 이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혹시 선생님은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는 걱정 같은 거 없으세요? 저는 웬만해서 그런 것들은 빨리 해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압도돼서 빠져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라는 있어요? 게 압도돼서 빠지는 거가 걱정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게 걱정이든 뭐 외로움이든 우울이든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것에 압도되어 가지고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뭐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깨주기도 해요, 옆에서. 엄마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다.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끔 저도 뭐, 그런 걱정들을 하기도 하죠. 저는 웬만해서 그거 빠지질 않죠.
네. 이게 그러니까 오늘 그 커피 한 잔님을 상담하면서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갖게 되는 신뢰의 힘 같은 것들을 전 경험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믿음직스럽고. 선생님은 항상 내담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떤 분을 볼 때는 조마조마하고요. 그래서 막 조심스럽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근데 오늘 커피 한 잔님은 이미 뭐 경험할 거 많이 경험하고 찾을 거 다 찾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동안 얻었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 관통을 시켜서 잘 통합해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지점에서 그러셨죠? 진짜 근데, 그거말로 직감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직감이요. 네. 이제 저도 공부를 처음에 하기 시작을 한 게 내 직감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공부를 했냐면 그 직감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는 그야말로 감으로 끝나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감을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지점에서 그런 직감이 오셨는지 이런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면 듣는 사람들도 이제 초반에 그 부분하고 뒷부분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 같은 거 있죠. 네. 그것이 일단 좀 많이 건강해 보였고요. 네. 그리고 몇 마디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분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동문서답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건 아직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내가 갖고 있는 직감을 이게 현실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님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가장 크게 이제 그 단어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언제 다시 폭식증이 폭식 증세가 다시 네. 나를 압도할지 모른다 네. 하는 그런 불안, 두려움이 네. 있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문제점까지 잘 알고 계셨던 게 네. 그 이제 뭐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도 계속 그런 충고를 듣기도 했고요. 그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의식이 집중돼 있어서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예. 근데 뭐 자기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현실 생활 속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게 훈련이 되어버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걱정이나 지나치게 신경 쓰고 하는 부분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오히려 그런 그 막 꼬이고 그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네. 그 힘이 길러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열매를 취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상담에서 얘기된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분이 그동안 노력해 오시고 했던 것들을 통합하고 긍정하고 그리고 지금 좀 걱정, 불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이해를 하고 폭식증의 그 정체가 뭐였는지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발견해낸 것은 자기가 정이 그리웠었고 네.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도 네. 또 수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걸 나누면서 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결핍되고 하는 그런 체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그걸 만족해가는 네. 그런 체험도 있었고 그걸 이제 통합하면서 제자리에 배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더라도 이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또 이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절제하면서 그 만족시켜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되면서 이제 대책이 생기고 평온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인지적으로는 이제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느끼면서도 심리적으로 그 불안감이 계속 그 반복적으로 막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어찌할 줄 모를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떤 그 정신병적인 신경증적인 이런 부분은 이제 발전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끊고 네. 다시 회복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호흡. 호흡이요. 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네. 놓아버리는 거. 네. 그런 형태. 네. 더군다나 또 이분은 뭐 바디스캔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일부 기법으로 연습도 하셨었고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실제 하지 않는데 나한테 엄습해 오는 그런 불안감을 이렇게 그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담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호흡을 예, 호흡을 하면서 여유를 갖고 살펴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분간해낼 때 이거 실제 벌어진 일인가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네. 즉 사실의 문제인가 관념의 문제인가 네. 해서 관념의 문제라면 네. 그렇다면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사실이나 어떤 현상, 현실에 더 마음을 쓰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의 스위치를 돌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죠. 네, 그래서 그 불안이 실제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깨칠 수 있도록. 네, 그 방법이 이제 호흡이고 그로 인해서 불안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다라는 거 이제 알아차려가는 이런 방법들인 거죠. 체험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내가 지금 불안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제 또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가끔 그 연예인들 중에 김구라 씨도 그렇고 이경규 씨도 그렇고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았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얘기를 하는지 그게 내가 그랬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에게 그 경각심을 주는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은 참 다각적인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속담에 병은 자랑하면 낫는다. 네. 굉장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커피 한 잔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 그리고 그 지속 반복적으로 이미 그 휴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면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정리해 나가는 그런 상담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이제 방문 상담 정리하고 이메일 상담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대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참나원 방송을 최근에 알게 되어 자주 듣고 있는 22살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일하는 곳에서 항상 만나는 기세고 텃세 부르는 언니들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만나는 언니들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을 잘 못해서 언니들이 답답해하나 보다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름 익숙해진 것 같은 일인데도 어느 순간 차가운 목소리로 너 뭐해? 지금? 이거 누가 이러래? 이런 질문들이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잘못한 일도 아닌데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 또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꾹 참고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 언니들과 조금 친해졌다 싶어서 조금 말을 편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근데 너 왜 나한테 반말하냐? 내가 네 친구냐? 그런 건 남자들이나 좋아해 라고 말을 해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 말은 절대 그 언니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다 보니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였고 그리고 저는 오빠들이랑은 인사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대화한 적도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갑자기 나오는지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화도 나고 답답했었습니다. 난 좀 마음 편하게 일하면 안 되는 건가? 매니저님도 계신데 나이가 좀 많아도 같은 알바생이면 좀 편하게 말도 트고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그래봤자 2살에서 4살 많은 건데 저도 이제 조금씩이지만 당황하지만은 않고 제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냥 무시당하거나 넌 사과할 줄 모르니? 식의 대답만 듣습니다. 어떤 언니한테는 같이 일하는 3달 동안 제가 인사를 건네도 그냥 휙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게 얼마나 굴욕적이고 민망하던지요. 더욱 고민이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종종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기센 언니들이랑 더 친해져서 팔짱을 끼고 다니고 깔깔깔 웃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혼자 어색하게 서 있기 일쑤입니다. 뒷담화라도 하고 싶어도 다들 친해 보이고 저랑은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 잘하지도 못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어도 자꾸 비슷한 경우를 만나고 항상 어려움을 느끼니 이제는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환경에서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심하게 느끼는 건지 정말 제가 어디 가서든 일을 그렇게 답답하게 못해서 눈칫밥 먹는 건지 헷갈리고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겪는 이런 일들이 마음이 자꾸 지치고 정말 아르바이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일하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칭은 제이입니다. 제이님의 고민. 네. 이윤정 선생님이 좀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선 여자들 심리고요. 여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그런 일들이죠. 여자들 심리는 어떤데요? 뭐 패거리 짓는다면서요. 셋이 있으면 둘이 짝이 돼가지고 한 사람 따시키고 뭐 돌아가면서 막 그런다면서요. 사람 나름이죠. 아니 난 그런 심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 친구는 지금 뭐 이제 기센 언니들도 있는 거지만 문제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바뀌어도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긴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패거리 문화라든지 이제 뭐 방금 이렇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사람은 이거 그 사람이 좀 생각이 짧고 이 언니가 이 언니라고 기센 언니들이라고 표현한 이 부류가 비정상적인 거지. 이거에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커요. 이 기센 언니들 이들이 까마귀고 이분은 백로일까요?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니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인사를 건넸는데 휙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굴욕적이고 민망하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사한 사람이 잘못된 건지 인사를 안 받고 간 사람이 잘못된 건지 둘 다 잘못인지 아니면 둘 다 잘못이 없는 건지.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굴욕적이고 민망하다 하는 건 과잉 반응이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상황에서 바로 이제 그런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데 이 제이님이 네. 무엇에 자꾸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있는 걸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인사했는데 안 받고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지나갔다. 3개월이나 네. 그렇게 했는데도 네. 그게 굴욕적이고 민망하다. 네. 거기서 왜 굴욕감, 민망함을 느낄까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투명인간 취급이죠. 네. 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이 네. 기센 언니 뭐 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걸 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그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관계는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죠, 이분은. 제이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뭔가 틀어지거나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걸 알란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도 있을까요? 모두와 다 잘 지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비암적 사고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시야를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만 그쪽이 썸인지 오리인지 구분하는 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좀 배짱 있게 네. 대포를 갖고
뭐 일부분이 그런 거니까 네. 내가 그런 직업을 일부분한테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겠는데 네. 우선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신경을 쓰고 그것도 좀 원활하지 못한 이런 관계들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면서 굴욕감, 민망함까지 느끼고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떨 때 어떤 욕구를 갖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인정받고 싶거나 관심을 받고 싶거나 뭐 그거는 자연적인 욕구이긴 한데 네.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건 참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건 비합리적이죠. 그 경계를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분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건강하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 뭐 아이디어 없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 보이세요? 좀 막막해요. 이분이 이 내용을 보낼 때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따라서 좀 그럴 텐데 좀 어렵네요. 지금 이제 22살이고 아르바이트를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었고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요. 네. 자기가 전체적으로 환영받거나 호감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걱정 그리고 낙인을 어느 정도 자신한테 그렇게 찍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감이 낮아서 이런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막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윤정 선생님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것이 문제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이게 안 잡히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좀 집요하게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라 하고 권하고 싶어요. 고민하지 말라가 아니라 고민을 좀 제대로 해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할 것이 고민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지.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이거 분명히. 네.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허팀을 쓰는 거. 예, 허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제대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구가 무엇인지 어떤 욕구가 좌절되어서 그때 내가 절망감을 느끼고 또는 민망함이나 굴욕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지 그래서 혹시 그 속에 우리 계속 많이 나오는 주제죠. 만심은 없는지 네? 그런 건 없는지 남 이겨먹으려고 드는 마음은 혹시 없는지 이 부분을 혼자 하시는 건 좀 영향이 좀 딸리실 것 같고 가능하시다면 용기를 내서 좀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 22살이면 이제 사회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시작할 때인 거죠. 네. 그래서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래서 이제 기술도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용기를 내서 네. 공부를 하러 오시든지 뭐 상담을 받으러 오시든지 네, 제이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코칭이나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이메일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좀 따져서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희 연구소에서도 있으니까 한번 참가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메일 사연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한 가지 남은 오늘의 이슈, 요즘의 핫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참 어떠세요? 사회가? 요즘 사회를 생각하면 힘들죠. 우선 힘듭니다. 암담하죠. 네. 우리도 그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예. 쭉 지내온 걸 보면 계속 그 시대마다 국가적인 슬로건 같은 것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잘 살아보세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네. 그거는 뭔 얘기겠어요?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고 있다. 네네. 그걸 돌파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슬로건을 보면 사회상, 네네. 그 어떤 배경인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요즘은 주로 사람들이 어떤 슬로건들을 갖고 살고 있는지 네. 그걸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슬로건 뒤에 숨어 있는 밑에 깔려 있는 거는 과연 어떤 의미들인지 그리고 그거와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김군의 행방 이런 부분들. 그 IS. 네. 예.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까지 한번 같이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이제 잘 살아보세 얘기가 나왔던 거는 1970년대에 이제 그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새마을운동 네, 해가지고 뭐 난리였죠. 네, 저 어릴 때인데. 네, 그 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50년대는 그때 이제 전제 전후에 네, 그럼 뭐 거의 다 이렇게 정말 완전히 그냥 나라가 먹힐 뻔했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왔던 구호가 거꾸로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과잉 보상하는 게 뭐냐면 북으로 나가 북진 통일. 네, 예? 말로만 그랬었죠. 이 구호들이 참 말로만 그친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리고 적당히 포장하거나. 네, 6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제 가난 산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하면서 산업 입국 뭐 이런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패가 만연했잖아요. 부정부패 만연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렴. 그래서 그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썩은 정치를 뭐 도려낸다 이렇게 하면서 이 혁명 정신, 네, 이 청렴화하고 부패 청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부패를 척결해가는 것. 그래서 혁명 정신을 계승하자. 뭐 그렇게 하면서 이 패배주의 젓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한번 힘을 갖고 밀고 나가보자 하는 쪽에 네,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네, 구호가 네.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대 들어서는 이제 뭐 잘 살아보세요. 국가개발 5개년 계획, 뭐 몇 차 계획, 뭐 이렇게 해가면서 사회시험 본 거 기억나요?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이때 한편으로는 네. 왜 이때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네. 애들 많이 낳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산하제한. 가난한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산하제한 해가지고 네.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네, 이런 네.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요즘은 아니죠. 네, 이제 많이 낳는 저출산 시대. 것도 그렇게 네.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것도 그 시대에 따라서 참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막 이제 그 막 경제 더 이렇게 대국. 몰아붙이면서 경제 대국 달성하려고 수출 100억 불 달성, 뭐 네. 국민소득 뭐 만불 네네. 시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청사전을 그리고 막 그랬죠. 네, 근데 사실은 이때도 계속 군부 독재는 계속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 이후에 참여정부 이렇게 오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 그렇죠. 80년대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더니 90년대 이후, 90년대, 네. 2000년대 이렇게 들면서부터는 이 국가적인 네. 이런 전체주의적인 어떤 구호나 이런 것들은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는데 하지만 이제 민생과 네. 연관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유행하는 어떤 그 핵심 키워드처럼 네. 그렇게 나타난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90년대에는 웰빙. 그렇죠. 90년대. 그리고 1998년에 IMF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까지 뭐 세계화니 뭐 이런 것들 막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속빈강정처럼 되고 네.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났었죠. 예, 그래서 예. 이제 98년 네. IMF 이렇게 오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비로소 진짜 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한 10년간.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 이 기간 동안이 사실은 이제 나라 빚도 갚아가고
막 정말 많이 민주화도 되고 여러모로 나라가 좀 잘 살아가는 쪽으로 막 갔었어요. 그래서 이때 핵심 키워드가 웰빙이었죠. 네. 웰빙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네. 다시 이제 그 정권이 다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되면서 이제 그 잘 나가던 이런 것들이 다시 된소리를 맞기 시작하죠.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이제 암흑 시대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도 다시 많이 일어나고 사회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웰빙이 아니라 뭐가 되죠? 힐링이라는. 네, 아픈 걸 치유하는 네. 힐링이 네. 또 이제 네. 핵심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조적이고 막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풍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네. 그게 이제 그 우리 옛날에 있던 명언, 네. 뭐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난 새가 뭐 이런 거라든가 네.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묘하게 이렇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조 그러니까 신명언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죠. 네. 그 몇 가지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벌레를 많이 먹는다? 이거였나요? 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일찍 일어난 벌레는 잡아먹힌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노력해봐야 네. 소용없다거나 또는 네. 어느 한쪽의 입장이었던 걸 반대쪽 입장으로 해가지고 그것의 네. 어떤 허구성 같은 걸 드러내는 것도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티끌 모아 티끌.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 티끌이다. 모아봐야 티끌이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성공 하잖아요. 네. 근데 에디슨의 유명한 말 있죠.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바꿨죠? 성공은 1%의 재능과 99% 돈과 백만 있으면 된다. 참 서글프죠. 그래서 이제 예술은 비싸고 인생은 더럽다. 우리의 지금 어떤 사회상 네. 타락하고 많이 그 굳어버린 네. 그런 아주 지저분한 네. 그 더러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로 이렇게 풍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게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점점 더 굳어지고 개인화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소통이라고 하긴 하지만 소통의 부재가 더 크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더 많이 부르짖는 미국에서 그 아동학대법이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아동을 보호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아동의 인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법이 발달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시대도 소통이 없기 때문에 소통을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한편으로는 소통이 고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오픈이 되거나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자꾸 폐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네. 무사한 일, 네. 복지부동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뭐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현명한 처세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패배주의나 무사한 일주의 같은 것들이 팽배화되는 거. 네. 그냥 그리고 이제 나만 손해 안 보면 되지 하는 식의 이런 부분들이 그 농담이 아니라 그것이 네. 진지하게 정말로 그런 것처럼 예. 그리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네. 이렇게 가는 이런 세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고파지는 것이 인간적인 교류, 나눔, 접촉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소통을 그렇게 고파하고 하는 면이 있고요. 원래 이제 우리 민족의 쭉 전통은 예로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전체의 역사를 쭉 관통하면서 내려오던 구호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여기가 저 홍대 부분 아닙니까? 홍익 인간이요? 그렇죠. 네. 홍익 인간 이화세계. 네. 네. 널리 인간을 인간을 이롭게 이롭게 하고 그리고 어떤 진리, 이치에 맞는 네.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가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제대로 돌아갈 때 사는 개개인들도 행복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할 텐데 요즘 시대는 이런 자조적인 이런 그 새로운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스트레스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사회적인 부분 자꾸 이렇게 소통을 원하지만 소통이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보면 그 매개에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고 언제 손해볼지 모른다는 경계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불신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역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뉴스 같은 것도 안 좋고 이런 뉴스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훈훈한 미담이 되는 그런 뉴스들. 네. 그리고 제가 봤는데 세월호 사태 때 왜 제주도에 사는 네. 한 분이 이 수십 명을 이렇게 구하고 그 후유증으로 뭐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제대로 뭔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죠. 네. 집단적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겠다. 네. 양심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사는 개개인들이 우선 자각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 참나원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참나,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 이것을 회복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맞아요. 나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펼쳐가게 되면은 결국 사회가 좋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만 제도적으로 뭐 정치권만 바라보면서 리더들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그것은 참 실현 가능성이 없고 별로 소용없는 부질없는 희망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네. 요즘 돌아가는 거 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나라도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자각을 하고 좀 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나부터 하자. 내가 하는 게 정말 아주 큰 부분인 거죠. 위기니까 네. 나부터 네. 가보자 하는 거죠. 네. 그럼 나부터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립시다. 표현하는 거죠. 우리 처음 인트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네.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나부터. 그러니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표현을 미루고 있었던 거 그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보고 어떠신지 그 소감들을 많이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힘. 내가 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여기서 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이 자기 성장 집단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또 마인드 코칭 교실도 열고 네. 이러는 부분들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단으로 같이 연습해보는 그런 연습해보고 네. 살펴보고 네. 찾아보는 네.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죠. 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서투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건 그 실력이기 때문에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함께 안전한 장소에서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안내를 받으면서 연습해보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저희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왜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죠? 그러니까 시도해보고 네. 그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네. 그렇게 하면서 내공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네, 네. 예,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5년도 1월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삶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환경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누구다? 홍익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 되살려보는 거,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상담 어떠셨어요? 일단 멀리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듬직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열의도 보여주시고 해서, 네. 그래서 좀 훈훈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무겁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런 현실일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문제가 있고 하는 이런 현실일수록 과감하게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리고 정신 수습하고 자기가 꺾이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 추스려 가면서 또 주변과 이렇게 힘을 모으면서 연대해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아주 절실하고 간절하게 문을 두드려서 서로에게 알리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서로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참나원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이 조용하게 내 곁으로 다가오네요. 달빛 젖은 꽃 한 송이 오늘따라 창백해 보여. 이 깊은 밤, 이 슬픈 밤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있나. 하지만 난 내 생각에 더 이상은 두렵지 않아. 난 눈물을 거두리라. 그 긴 밤을 그리고 난 너의
두지 않네